안녕하세요 여러분, 잼잼TV의 MC 잼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욕실 가구인데요. 조만간 화장실 공사를 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흔히들 이사하면 화장실 공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화장실 공사라고 하면은 기본 타일 공사를 하지만 욕실 기구들을 구매하잖아요. 근데 그 기구들을 정확히 어떤 종류들, 어떤 디자인이 있는지 세세하게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변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앉아서 볼일을 보는 양변기,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이 사용하는 소변기가 있는데요. 이 양변기도 종류가 꽤 다양해요. 먼저 양변기에는 첫 번째로 원피스형 양변기가 있는데요. 이 원피스는 말 그대로 양변기가 하나로 통으로 만들어진 변기인데, 이 하나라는 개념이 물통이 있는 그 물탱크랑 앉는 그 변기 부분이 일체형 구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변기들은 물 내려가는 방식이 와류식이라서 물 내리는 소리가 나지 않아 소음이 적다는 장점이 있는데, 수압이 약해서 막히기 쉽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투피스 양변기인데요. 말 그대로 물탱크하고 앉는 좌변기가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변기예요. 이 변기는 원피스 양변기의 단점인 수압이 약하다는 걸 보완할 수 있는 타입인데, 반면에 물 내려가는 방식이 사이펀 Z라고 해서 물이 세차게 내려가서 세척력이 좋고 청소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물이 힘있게 내려가기 때문에 소음이 원피스에 비해서 좀 크게 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반피스 양변기라고 하는데요. 이 반피스 변기는 원피스 양변기의 장점인 저소음이랑 투피스 양변기 장점인 세척력,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제품으로 주거 공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변기예요. 그럼 여러분, 변기를 고를 때 어떤 변기를 고르는 게 좋은지 딱 느낌이 오시죠? 그 다음으로는 비대 일체형 양변기인데요. 이 양변기는 비대하고 변기가 합쳐져 있는 형태인데, 물탱크가 없고 순간적인 열을 통해서 물을 내려보내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디자인이 고급스럽고 예쁘지만 가격이 무척 비쌀 수가 있습니다. 고급 주거 공간에 많이 설치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플러시 밸브형 양변기라고 하는데, 이 변기는 업소나 공공장소에서 많이 쓰이는 밸브형 타입 변기예요. 물탱크가 따로 없고 급수관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물을 내리는 방식의 변기인데요. 우리 공공시설, 공중화장실 이런 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로 밸브가 노출되어 있는 변기, 이런 게 바로 플러시 밸브형 양변기입니다. 이 변기는 물이 바로바로 내려가고 수압이 강하지만 수압이 강한 곳에 설치를 해야만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수압이 약한 곳에 이런 변기를 설치하게 되면 막히는 현상이 자주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벽배관형 양변기라고 또 있는데요. 이 변기는 기존에 있는 배관에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집을 지을 때부터 벽배관으로 작업을 해야 돼요. 이런 변기는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하고 층간소음 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급 시설이나 외국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데, 단점이 배관 공사가 복잡하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흔히 볼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세면대인데요. 첫 번째는 탑볼 세면대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면대 중에서 이렇게 테이블에다가 올려놓고 사용하는 세면대를 탑볼 세면대라고 하는데요. 디자인은 꽤 다양하게 나와요. 세라믹부터 석재, 플라스틱, 유리 등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워낙 많은 디자인들이 나오다 보니 어떤 탑볼 세면대를 고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인테리어 효과를 연출해 볼 수가 있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브라켓 세면대라고 하는데요.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세면대가 아마 이 브라켓 세면대일 거예요. 디자인은 조금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다양한 디자인들이 나오고 있고요. 크기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좁은 공간부터 넓은 공간까지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 세면대의 장점은 하단 부분에 배관이 노출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배관이 막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손쉽게 AS를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원피스형 세면대인데요. 이 세면대는 방금 앞에 얘기했던 브라켓 세면대 구조에서 배관을 가리는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리를 원피스라고 해서 원피스 세면대라고 하는데요. 공중 화장실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배관이 노출되는 게 조금 지저분하거나 이런 것들을 가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세면대인데요. 아무래도 그 배관을 가리고 있다 보니 나중에 AS나 이런 하자 보수를 볼 때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 밖으로는 뭐 코너에 딱 들어갈 수 있게끔 코너 세면대로 나오는 삼각형 모양의 세면대도 있고요. 공공시설이나 상업공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인용 세면대도 있습니다. 이런 다인용 세면대는 통으로 크게 인조 대리석이나 뭐 석재,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만드는 구조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개의 탑볼을 네잎 형태로 제작해서 사용하는 다인용 세면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재질 중에서 세라믹, 유리, 플라스틱 이런 재질들은 청소에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반대로 석재나 인조 대리석은 물때가 낄 수 있기 때문에 청소하는데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욕조인데요. 욕조는 우리가 흔히 보는 건 에이프런식 욕조라고 해서 화장실 한쪽 벽면에 붙박이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 욕조를 말하는데요. 가장 기본 형태이기도 하고 3면이 막혀져 있고 욕조에 수도꼭지하고 샤워기를 같이 병행하는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클로오픈 욕조라고 해서 이동이 가능한 욕조인데요. 욕조가 붙박이처럼 있는 게 아니라 욕조 모양 그대로를 가지고 있고 발이 달려있는 형태의 욕조예요. 사실상 물 배관이 있다 보니 이 욕조를 계속 뭐 들고 다니면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디자인이 워낙 다양하고 아기자기한 형태로도 예쁜 욕조가 나오다 보니 요즘엔 아무래도 이런 욕조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욕조는 정말 너무 예쁘지만 배수가 일반 욕조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그 밖에는 재질을 나무를 이용해서 원목 형태의 욕조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나무로 욕조를 만들 때는 내수성이 강한 나무를 골라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나무는 물에 썩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방부제가 함유되어 있는 나무를 선택하게 되면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내수성이 강하고 이왕이면 오래된 나무일수록 곰팡이나 습기에 뒤틀림 이런 것들에 강하기 때문에 나무로 욕조를 만드실 때 꼭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샤워부스하고 파티션인데요. 우리 욕조가 없는 공간에는 이제 샤워부스나 파티션을 많이 설치하잖아요. 파티션은 말 그대로 세면대하고 샤워하는 공간을 분리하는 칸막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러한 파티션도 예전에는 사실 그냥 유리 파티션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디자인이 꽤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사실 뭐 다양하다고 해도 프레임이 금색이냐 뭐 검정색이냐 격자냐 통이냐 이런 정도의 디자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선 디자인이 많이 다양해진 것 같긴 해요. 화장실 컨셉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샤워 부스는 문을 양옆으로 밀어서 열고 닫는 타입의 슬라이딩 샤워 부스도 있고요. 앞뒤로 밀고 당기고 하는 여닫이 타입의 샤워 부스도 있는데요. 흔히 많이 쓰는 건 아무래도 여닫이 타입인 것 같아요. 미닫이는 아직까지는 좀 오래 쓰다 보면 하자가 생기는 것 같아요. 물때가 생기면서 뻑뻑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여닫이 타입을 아직까지는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샤워부스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비해서 디자인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화장실 컨셉에 맞는 부스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는 거울하고 욕실장이 있는데요. 거울은 예전엔 사실 그냥 거울만 붙여놓고 끝이었는데 요즘엔 모양도 네모가 아닌 원형, 세모, 뭐 육각, 팔각 다양하게 디자인들이 나오고 있고 프레임도 꽤 예쁜 디자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욕실장이랑 결합되어 있는 슬라이딩 욕실장. 아무래도 욕실장과 거울이 합쳐져 있다 보니 좁은 공간에서 가장 실용적이게 사용할 수 있는 가구고요. 욕실장 같은 경우는 옛날에 많이 쓰던 이런 양쪽 양여닫이 이런 장이 아니라 위아래로 플랩장 타입의 욕실장도 나오고 있고 위아래로 수납장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다양한 타입의 욕실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검색을 하시면 워낙 다양한 욕실장과 거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욕실 공사를 한다 하면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독특한 욕실 가구를 이번 기회에 구매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 욕실의 액세서리라고 해서 수건거리, 휴지거리,
컵받침, 비누 받침, 선반 등등 정말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있는데요. 보통 액세서리는 휴지거리, 컵거리, 수건거리 이런 것들은 거의 5가지가 한 세트로 나와요. 대개는 이 5가지를 한 세트로 저렴하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예쁜 타입의 액세서리를 골라서 구매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 밖에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한 것들, 헤어드라이기 거리, 잡지 거리, 기타 수납 용도 등등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몰라서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우리 집 화장실에도 이런 다양한 것들을 설치를 해보자 하면 좋지 않을까요? 요즘에는 홈라이프가 더욱더 활발해지면서 욕실에다가 안마시설, 스파 말고도 이제 벽면에다가 안마시설, 그리고 샤워 부스 안에다가 안개 사우나, 스팀 사우나 같은 이런 사우나 시설을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마련된 욕실에다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욕실 공사를 할 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알아두셨다가 욕실 공사하실 때 활용을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욕실에다가 사우나 하나는 좀 만들고 싶어요. 한 번쯤은 흔한 욕실이 아니라 나만의 특별한 욕실을 꾸며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